매주 목요일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또 우리나라에선 미투 운동이 활발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파문 충격이 컸는데요. 안 전 지사 사태가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안전지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투 운동이 이 전반적인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소스가 자체 조사로 지난 7일 실시하고 11일 발표한 조사, 서울 858명, 이 통신사 가상번호 무선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 접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시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연 미투 운동이 얼마나 9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보았습니다. 영향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이 넘는 73.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25.7%에 그쳤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지방선거 영향이 있다 61.1%였고요. 여성 유권자들은 남성보다 높은 76.4%가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중요한 응답자층, 유권자층은 바로 이 적극 투표층인데요. 예.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다 70%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투 운동에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가해자로 잇따라 지목을 받으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주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 책임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안희정 전 지사 개인의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책임일지 아니면 이것이 이 정부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지 물어봤는데요. 이 안 지사 개인의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이 3명 중 2명 정도인 67.1%로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부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개인적 책임 그리고 법적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이 본격적으로 이탈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더 많이 논란이 될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지금 야당 지지율이 여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응답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야기되는 것이 항상 후보 단일화, 선거 연대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네. 전체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입소스가 자체 조사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실시하고 다른 조사인데요. 11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59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 13.5%이고 나머지 개요는 앞서 소개한 조사와 동일합니다. 이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 전체 의견인데요.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가 절반이 조금 넘는 51%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단일화 찬성한다는 의견은 27.6%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응답보다도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응답이 중요한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후보 단일화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의 수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현재로서는 두 당의 지지층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은 동상이몽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자 투표도 이루어지는데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 성향이 조사됐다면서요? 네, 선호하는 교육감 성향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61.3%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27.6%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선호가 지방선거에서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대구, 경북, 자영업,
가정주부청 응답자는 이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이 다른 응답자층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지방선거 기본적으로 투표 용지만 7장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육감 선거의 대부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아직도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 정책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들의 정책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입니다. 동식투표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의 찬성 의견은 75.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반대 응답은 17.8%에 그쳤는데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시 실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렇지만 정당 간의 합의가 가능할지가 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보 문제도 살펴볼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여론도 주목됩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네, 한반도 해빙 모두가 급물살을 타면서 잊혀진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4월 초다 또 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 설왕설래가 있기는 한데요. 네.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이 국민들에게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 이 재개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대로 예. 실시하되 축소 실시가 23.4%, 이 8월 을지 훈련까지 더 연기해야 된다가 12%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빙 모드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태도에 더 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지방선거, 개헌, 이 정상회담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을 살펴보면 정작 국민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민생경제라는 사실을 민심은 전심으로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심은 천심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대타? 네, 대답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이택수 대표님? 아, 놀러 갔나요? 아니, 후배를 일시키고 자기 놀러 가는 나쁜 대표님? 나쁘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거 잘리나요? 원래 잘하진 않을 것 대타가, 같습니다. 네. 대타가 말로 없는 이런 거 한번 시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권순정 실장님 목소리를 아침에 듣잖아요. 네. 매주 목요일 날. 네.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번 조사를 앞쪽에 숨이 차요. 예, 앞쪽에 박지원 의원이 주로 네. 하는데 시간이. 그분께서 다 잡아먹어서 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지원 대표에게 이 기회에 좀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죠. 네, 제 시간 뺏지 말아 주십시오. 박지원 의원은 권순정 실장의 시간을 보장해라. 마침내 그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 이제나 저제나 했더니 드디어 섰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여론조사 결과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네, 출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 네. 다른 하나는 아니다. 엄정하게 사법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둘 중에 하나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네. 엄정하게 사법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9.5%가 나왔습니다. 야. 예. 반면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게 15.3%가 나왔고요. 네. 보통 요즘에 정쟁화되는 여야 간에 그건 보통 6대3 또는 6.5대 2.5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것과도 많이 차이가 나게 엄정하게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한 80%가 나온 거는 네. 사실상 MB의 이 문제만큼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그 예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지만 네. 보수층이라든지 TK라든지 60대 이상 전통적인 어떤 보수층들이죠. 네. 또 이분들까지 엄정하게 사법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훨씬 대다수로 나왔기 때문에 예. 거의 이 문제만큼은 사실상 여야, 뭐 진보 보수 그런 부분들이 약간 희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진보 보수 없이 네. 엄정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진짜 그 기가 찰 노릇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16가지나 나왔잖아요. 지금 뭐.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아직 4대강 조사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 네. 자원외교가 아니라 자식외교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방산비리. 방산비리. 맞습니다. 지금 아직 반도 못한 거예요. 예, 손도 안 됐죠. 예. 거의 손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런 네. 것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조사 좀 부탁드릴까요? 다음 주에 그거 다음 주에 하시면 한번 될 것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나온 것만 네. 너무 세발을 필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의혹이나 이게 네. 뭐 거의 밝혀진 것 같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일각인지. 느껴지는지 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옆구리를 조금. 아니 문항설계를 김어준 씨가 합니까? 문항설계는 제가 하지만 예, 예. 김어준 씨가 이슈를 잡습니까?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라고 아. 하는 이 권력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슈 파이터로 우리 오세요. 이슈 파이터. 제가 앞으로는 이제 잡아드릴게요. 장인선 예. 진행자의 시대가 얘기를, 열린다. 예. 이쪽으로부터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네. 아무튼 이 부분에도 한마디 좀 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공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최근에 비등해졌지 않습니까? 이 많이 요구는 올라왔죠. 옛날부터 있었어요. 잘 안 옛날부터 돼서 그렇지. 그렇죠. 안 됐는데 어쨌든 예. 촛불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맞습니다. 또 시민들이 더 자각했고요. 그래서 또 채용비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자신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맞습니다. 사회를 그 공정하게 밝히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고화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고 네. 국민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대정신 국민의 요구 말씀하시니까 대통령 같아요. 그렇습니까? 신발 준비했어요. 출마 준비 한번 하시죠. 근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두를 언론이 어떤 각으로 보도할까 굉장히 네. 궁금했거든요. 오늘 아침 일면 제목을 쭉 보면, 한겨레는 MB, 모든 걸 잡아댔다. 저는 그 신문의 일면에 잡아댔다 이런 처음 봤어요. 동아일보 제목은 참담 죄송 10여 개의 혐의는 모두 부인. 조선일보가 참 재밌습니다. 1년 새 전직 대통령 2명 구속되나. 뭐 이렇게. 그리고 중앙일보는 MB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 되길. 경향신문 볼까요? 경향신문은 법 앞에선 이명박, 국민에는 죄송, 혐의는 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제목은 지금 검찰이 출두할 때 네. 앞에서 읽었던 네. 성명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약간 본인들의 어떤 성향, 네. 언론의 논조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일보의 경우는 1년 새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구속하지 말아라 이런 건가요? 약간 뉘앙스가 네. 정치 보복에 그럼 네, 대한 그러니까요. 되고, 예. 네. 한 명은 되고 둘은 안 두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조선일보 그런 논리는 아닐 테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근데 네. 이게 약간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네. 좀 부추기는 그런 그 제목이 아닌가. 근데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을 둘씩이나 감옥에 보내고 네. 되겠어요. 뭐 이런 게 네. 있었거든요. 지금의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각, 네. 감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79.5%, 80, 그러니까 10 가운데 8명은 네. 이 엄정한 사법 처리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보수층, 그러니까 네. TK 네. 60대 이상, 네. 전부 다 지금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네. 않고 네. 엄정한 사법 처리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MB에 대해서 네. 국민적 평가가 냉담한 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누가 잘했다고 봅니까? 이렇게 네. 지지도나 호감도 조사를 가끔 합니다. 네.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하면 거의 1, 2% 정도로 최하위 수준에 나오는 대통령이 MB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평가가 끝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드러난 게 아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걸 뭐 사실은 냉담하게 국민들은 좀 어떻게 보면
흥분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 이 수사받을 때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국민적 감정도. 네. 이미 MB에 대해서는 그럴 줄 알았다라는 어떤 심정이었고 그래서 네. 좀 무덤덤하게 그렇죠. 이렇게 좀 지켜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앞에 지지자들이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명이 왔다고 그래 1인 시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명이 와서 1인 시위를 하는구나 했더니 이명박을 구속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 하면 네. 핵심 지지 세력이 누구냐면 네. 시장 보수 세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 보수 세력이 그 핵심 지지 기반이고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장 보수 세력인데 시장 보수 세력은 뭐냐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끈이 떨어졌어요. 권력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끈이 없어. 예. 끈이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의 그 강도, 네. 이 열성적인 지지층의 수도 많지 않고요. 끈 떨어지면 외면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고요. 그럴듯한 논리. 네, 그 이념 보수 세력은 나름대로 반공이나 이런 어떤 가치를,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똘똘 뭉쳐 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쉽게 흐트러지지는 않거든요. 다만, 네, 네. 이게 좀 축소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이제는 굉장히 고령층에 한정돼 있고 네. 나머지 세대들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네. 생각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이념 보수 세력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들고는 있지만 이들은 굉장히 강하고 네. 시장 보수 세력은 넓긴 하지만 굉장히 지지층이 옅다, 네. 강도 얕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면 메뉴도 곰탕, 설렁탕. 설렁탕 곰탕이죠. 점심을 설렁탕, 저녁을 곰탕. 그죠? 과거에 CF 찍을 때도 할머니 국밥 익숙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2007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국밥을 말아 드셨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밥, 김밥, 죽. 좀 다르네요. 좀 다르죠. 메뉴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밖에서 사오는 거니까. 야, 내가 이걸 먹고 내가 싶다. 먹고 싶다. 다 드셨을까요? 남겼을까요? 다 드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다 드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요. 조사하는 네. 과정이. 근데 어제 이재호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막 멀쩡한 사람도 설사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잘 못 먹는데요. 체하고 네, 체하고. 근데 그분은 어땠을까요? 그걸 뭐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혹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양은 얼마나 남았는지 검찰이 확인해 주셨어요. 예, 그런 기자들이 기사들은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런- 드셨냐. 양이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전체 다 드셨냐. 아니, 제발 좀 그런 기사들을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참 그런 네. 것까지 취재를 네. 하죠.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이동환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유명하잖아요.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 가능하면 부정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성찰의 계기가 된 것 같다. 사실상 부정한 돈을 일부 받았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스탠스 자체가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의 네. 어쨌든 왜냐하면 자신의 측근들이 줄줄이 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정도지 그런 게 아예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측면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네. 실제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배경 자체가 네. 실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특수활동비를 네.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로 그렇죠. 뭉칫돈이 넘어왔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받은 사람이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고 MB 핵심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예. MB한테 보고받고 지시받았다 이런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스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측근들이 줄줄이 불다 보니까 네.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거고 증거가 그 확보된 거죠. 네. 사실 검찰이 처음부터 MB를 타깃으로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MB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죠. 다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네. 네. 아니 어차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법원에 네. 법정에 가서 다툴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법원을 부인을 하든 말든 네. 어쨌든 그 내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네. 법정으로 갈 수밖에 그 얘기도 없고.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네. 다 패를 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히드는 네. 또 법정에서 그렇죠. 할 수 네. 있으니까. 근데 그랬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받다가 헉, 이런 것까지 검찰이 알고 있다니 허걱 뭐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통령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죠. 역사의 자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국민들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더 참담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그 보수 언론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러면 논조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네. 동일한 현재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얘기하죠. 때문에 예. 동일한 제도 하에서 뭐 인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행사를 하는데 네. 조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려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게 불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네. 광화문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를 광화문 쪽으로 옮기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광화문 않았습니까? 대통령 시대, 광화문 광화문 대통령 시대. 시대. 예. 그 얘기는 그 갇혀 있으면 불통으로 보여지니까 이 시민과 함께 늘 어울리겠다는 것 쪽으로 나오겠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민들 조사를 해보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그대로 있지만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이 시민들하고 열린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느끼겠다는 거지. 꼭 청와대를 옮겨야 하느냐. 네. 그대로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그 사실은 양비론 비슷하게 지금 밑자락을 깔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도가 물론 권력이 집중되면 그만큼 문제가 생길 소지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권력을 나눈다고 잘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지금 국회에 예를 들면 입법 네. 권한이 더 세진다. 국회의 권한이 세진다. 총리 추천권도 만약에 네. 개헌했을 때 지금 국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총리 권한을 국회가 추천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제의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겠다. 네. 만약에 이게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나 국회가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이나 준비된 능력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왜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냐. 결국 공정사회가 굉장히 화두고 이걸 해내야 하는데 다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정당의 대표들에 비해서는 대통령이 가장 깨끗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운영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가 돼 있을 때 이 제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한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개헌 관련해서도 이제 네. 얘기를 나누셨다시피 사실상 80년 이후에 상당히 한 세대 동안 우리 그 시스템 자체가 네. 상당히 사회는 되게 많이 변했고 그리고 시대 정신도 상당히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나라가 지금 돌아갔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도의 문제냐, 인성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 이재호 전 장관의 발언, 제도의 폐단, 문제, 지적하는, 지적하는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도 그 자체가 그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 권력 구조를 제외한 다른 기본권의 문제라든지 지방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거의도 신경을 안 써서 권력 구조에 집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문제라든지 사람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좀 제도의 문제는 따로 떼놓고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저도 그 부분을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요소를 좀 강화하는 측면 분명히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소환제, 국민들 소환제라는 거, 국민 발의제, 이런 입법 발의제죠, 입법을. 이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좀 강화하자는 게 대통령 어떤 지금 개헌안 준비된 내용 중에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 행정 권력을 입법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견제기능 이쪽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어느 정도로 이게 강화시켜낼 거냐 이 부분에는 별로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 얘기만 하고 있지. 자기 권한에 대해서는 절대 내려오지 않는데. 보수언론들 같은 경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총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이 부분들을 가장 바로미터를 두고 있거든요. 그건 전체 제도의 제도 문제에 있어서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 비약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본권의 문제라든지 다른 이제 제도의 부분들을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도는 중요한데 네. 일부의 제도가 아니라 예. 보다 포괄적인. 포괄적인 제도적인 종합적인 제도 문제 네.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 발의, 국민 소환, 국민 투표는 반드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네. 포함이 돼야 된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고치고 책임 안 지는 국회의원 4년 임기는 채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이제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어서 그게 되게 네. 위험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네. 문제가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지방의원들은 또 소환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또 그게 돼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또 그걸 안 해요. 자치단체장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안 하는. 소환제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아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자문안이 나왔을 때 네.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들을 봤어요. 예.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네. 자체 내부 참고용 조사에서 개헌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90%를 넘었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국민 발의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집단지성이 화두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청와대 보면 국민청원들이 지금 뭐 20만씩 돌파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빠른 시간 안에 뭐 하루 그거를 사이, 좋은 이틀 사이. 정책적 제안으로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창의적인 의견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가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 국회의원보다 네. 열시민이 나요. 깨시민이 나요. 아니 왜냐하면 정말 현재는? 네. 옛날 같지 않아요. 네. 옛날엔 정말 정치에 뭐 관심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그 뭔가 부도덕하거나 뭐 네. 이런 거 탐욕스러운 인간들이나 정치에 관심 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네. 모든 시민들이 감시의 눈으로 정치를 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청원 게시판을 보면은 거기에 올라온 그런 정책이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여의도 정치권은 프레임에서 그러니까요. 차지하거든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시민들의 못 따라와요. 의식을, 예, 네. 시민의 의식과 네. 시민들의 변화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빠른, 근데 이게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도 그래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시민들의 그러니까 의식. 제가 이거를 진짜. 그래서 욕먹는 중진 의원들, 3선, 4선 의원들 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여의도 네. 안에서는 평가 좋은 분들이 네. 시민들한테 그 존재감이나 인지도가 낮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게 바꿔야 하거든요. 이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어떤 집단지성을 받아 안으려고 일상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폭 올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네. 3.4%포인트 올라서 아이고. 69.2%가 됐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월 달 3주차, 4주차에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 2주 동안 네. 무려 10%포인트나 하락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북 단일팀 문제라든지 가상화폐, 네. 뭐 영어 교육 네. 정책 혼선이라든지 막 겹쳐 있었죠. 예. 그때에서 한 6주가 흐르는 동안에 그때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69.2%. 2%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상 70% 수준이라고. 사실상 70%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다른 조사를 참고를 하면은 네. 70%가 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네, 네. 70% 선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올랐던 것 중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네. 리얼미터 한 거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온 건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동안은 여성층에서 대개는 그 남성층에 비해서 국정지지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성층에서는 70.5, 여성층에는 67.9로 네. 남성층이 소폭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순영 그 실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외교 안보 성과가 제일 컸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성층에서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좀 더 민감한 게 남성층의 안보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특히나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하게 네. 동의를 했고 또 아베나 시진핑 이런 분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노력에 대해서 네. 칭송을 공개적으로 네. 막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베가 달라졌어요. 네, 아베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외교안보 성과가 제일 컸다. 저는 좀 그렇게 네.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사님하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강조했던 네. 행보 중에 하나가 패럴림픽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표정부자. 그래서 응원도 하시고 네. 언론이도 인색하다 보도에 네, 적극적으로 예, 보도도 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따뜻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다 준 것. 이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추가를 하고 싶은 예. 것은 매매 계기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은 이제 경찰 후보 인관식 할 때 네. 요소요소마다 미투를 지지한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네. 보내고 있죠. 보내고 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전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대통령이 없죠.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친고죄 네. 폐지된 이후에는 인지수사해서 발표 세우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진짜 제가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국회 안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아니 장 기자도 알다시피 에? 대한민국 50대 이상 남자들이 미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네.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친고죄 폐지됐으니까 수사 적극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일상생활 안에 있는 국민들은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여사님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네.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표정도 드러나시고 네. 특히 여사님이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내리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관련된 분들이 논란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미투와 네. 관련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굉장히 굳건했고 네. 또 민주당 지지도 오히려 대통령이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죠. 당 지지율은 좀 어떤가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1.5%입니다. 많이 지난주에는 48.1%였는데 역시 똑같은 아니 그 차이로 미투가 올랐습니다. 사실상 네. 민주당에 편중돼 있어서 그 자유한국당이 엄청 공세를 했는데 네. 그래도 지지율이 올랐네요. 저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분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정적으로 클릭을 하지만 네. 이것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부분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곡된 권력관계,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사회 전반의 문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 그리고 예 맞습니다. 학교, 직장 가릴 거 없고 문화예술 이념 성향도 가릴 거 없이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국민들이 공유해 나가는 공감대, 과정이다 그렇죠. 보니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인사들이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여권 이제 정치인들인데 이제 따로 별개로 보는 거죠. 그런 건바이 어떤 건으로 시각을 구분해서 하면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민주당의 이렇게 높은 지지도의 핵심은 네. 대통령의 높은 인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면 네. 민주당도 더불어 올라가고 대통령이 좀 빠지면 민주당도 더불어 빠지는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올랐는데 사실상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영향은 좋겠죠. 네. 근데 그것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영향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시 반등한 것은 문재인 효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FJ 같은 걸 해보잖아요. 네. 포커스로 인터뷰라고 심층 면접조사 같은 걸 해보면 왜 이렇게 민주당 지지도가 높습니까? 거꾸로 예, 물으면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민들이 대통령이 잘하잖아요. 이렇게 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답이 많이 는 것은 네. 민주당 아니면 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말도 야당이 많거든요. 좀 예. 잘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야당이 좀 잘 네. 못하니까.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서 네.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몰고 가면 네. 야당에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야당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그 그렇습니다.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보복. 그러니까 심판론이 이명박은 아니라 정치보복. 읍소를 견제로 해서 견제론으로 가거든요. 네. 한쪽에 너무 힘이 쏟아지면 네. 안 됩니다. 균형을 네.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예. 나가야 하는데 예. 홍준표 대표의 특성상 네. 이 강대강 노선을 고수하다 보니까 네. 심판론으로 흐르는데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 전략을 지금 일부 쓰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홍 대표의 쓸 수가 자유한국당이 없구나.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상. 큰일 났네. 뭘로 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니, 최순실 흉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치게 생겼어요.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네요.
네, 소폭 떨어진 거죠. 네. 거의 지난주의 지지율을 유지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18.9%니까 19% 선으로 봐야 네, 되겠죠. 예. 근데 이전에 그 작년 19대 대선 이후에 지지율 추세를 적용을 해보면 네. 지금 시점은 한 25%가 나와야 돼요. 아, 근데 25%. 예, 25% 정도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주당 0.27%포인트가 올랐는데 네. 이것이 한 6주, 7주 기간 동안의 정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1.8%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네. 20% 선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은. 예.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유로웠으면 아니, 좋겠어요. 정말 네. 저희가 정말 시청자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작가들 저 포함해서 섭외하는데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안 돼. 자연스러운 자유롭게. 저희 진행자님 아니 저희뿐만 무서워서 아니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대체로 자유한국당 섭외가 네. 어렵다는 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자유로워지기를. 맞습니다. 이게 정강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이 이제 지방선거 국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근. 예. 그거 여쭙고 싶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필드에서 이제 네. 명함을 막 배포하는 시기거든요. 자치단체장들이, 네, 네, 네. 후보들이, 각 네.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플랜카드도 좀 선거사무소 같은 게 붙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굉장히 질비하고 네.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활동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민주당 후보들 명함 하나 받아보면 거기에 또 메시지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선거가 임박할수록 각각의 정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은 일반이거든요. 네. 그걸 금방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들이 직접 현장에서 네. 선거가 임박할수록 만나는 횟수가 되게 잦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후보 기간을 앓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후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그만큼 그 지역의 그 유권자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빈도가 지금 이 시기에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요인도 이 지지율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떨어졌어요. 지난주 8.4에서 네. 지난주에 8.4에서 7.4%로 네. 떨어졌는데 네. 지난주에 오른 것은 사실 바른미래당이 그 스스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네. 반사이익을 본 그 측면이 많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분석을 해보니 여러 쪽으로 갔지만은 바른미래당에도 일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른 부분들이 다시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대체로 네. 25, 6 정도가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연대 전술로 해서 네. 무공천, 네. 무공천 선거연대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막 후보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도를 보면서 네.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기기 어려울 때는 네.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한쪽이 드랍할 수도 있고 네. 상황을 볼 겁니다. 끝까지 이 예를 들면 15% 10% 선에서 달린다? 네. 그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잘못하면 보존 비용도 못 받기 때문에 예. 광역은 큽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거의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선거 이야. 전체 제한액이, 선거 비용 그래요? 제한액이. 서울도 뭐 35억이 37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면 15%를 못 넘으면 네. 10%를 넘어야 반을 받고 네. 15%를 넘어야 온전하게 100% 보전을 받는데 네. 만약에 10%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절약해서 쓴다 해도 한 20억 쓸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네. 광역 지역은 서울, 경기 이렇게 큰 단위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바른미래당은 이슈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 출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이제 또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왔어요. 모양새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에는 이제 유승민 대표가 장악을 했고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외유도 갔다 오고 예. 왔는데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네. 당이 거당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출마하게끔 이렇게 네.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네. 본인도 나설 명분이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측이 네. 예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결국은
갈 수밖에 없고 내주 초 정도면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국당에서 오늘 이석연 네. 전 그 법제처 장관인가 예, 그랬죠? 이석연. 네. 옛날 경실련 경실련 사무총장이었던. 뉴라이트 예. 옛날 상임대표도 예. 했고요. 이분을 거명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네. 대표가 그러면 바른미래당도 뭔가 카드를 지금 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예. 그렇군요. 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유럽 다녀오는 그 공항에서 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다. 근데 한 3주 지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안 보여주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행보를 해야 또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계속 그냥 제자리수여서 네.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한 효과 이거는 네.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 지금 이제 2층이 지지를 얻으려면 네. 민주당 지지가 좀 빠져야 2층으로 옮겨가거든요. 아. 뭐 어디 새로운 데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누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연대해서 네.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네. 또 민주당이 반면에 또 실망감을 줬을 때 네.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좀 네.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저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당이라는 게 약간 호남정당 이미지가 네. 너무 강해서 예. 호남에서 지금 민주평화당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단기간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개헌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하고 대통령이 또 충돌하는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일 네. 이후에는. 네. 여론 지형이 어떨까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국회를 지지하게 될까요? 일단 다수는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개헌 발언 헌법에서는 네. 대통령이나 국회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헌법, 법 네. 이 부분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규범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어디서 발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회가 제대로 논의를 안 하거나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발의해도 되겠냐 하면은 국회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대통령이 발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21일을 국민들이 판단을 하기를 네. 국회가 드디어 개헌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국회 자체 내부의 문제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역풍이 아니라 네. 정부 쪽에 네. 문재인 정부 알겠습니다.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계속 정치 쟁점들이 살아있어서요. 관련된 여론 상황은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지금 야당 지지율이 여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응답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야기되는 것이 항상 후보 단일화, 선거 연대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네. 이 전체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입소스가 자체조사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실시하고 다른 조사인데요. 11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59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 13.5%이고 나머지 개요는 앞서 소개한 조사와 동일합니다. 이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 전체 의견인데요.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가 절반이 조금 넘는 51%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단일화 찬성한다는 의견은 27.6%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응답보다도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응답이 중요한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후보 단일화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의 이 수사를 받고 기각을 했는데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현재로서는 두 당의 지지층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은 동상이몽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자 투표도 이루어지는데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 성향이 조사됐다면서요? 네, 선호하는 교육감 성향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61.3%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27.6%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선호가 지방선거에서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대구, 경북, 자영업, 가정주부청 응답자는 이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이 다른 응답자층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지방선거 기본적으로 투표 용지만 7장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육감 선거의 대부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아직도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 정책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들의 정책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입니다. 동시투표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의 찬성 의견은 75.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반대 응답은 17.8%에 그쳤는데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시 실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렇지만 정당 간의 합의가 가능할지가 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보 문제도 살펴볼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여론도 주목됩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네, 한반도 해빙 모두가 급물살을 타면서 잊혀진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4월 초다 또 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 설왕설래가 있기는 한데요. 네.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이 국민들에게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 이 재개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대로 네. 실시하되 축소 실시가 23.4%, 이 8월 을지 훈련까지 더 연기해야 된다가 12%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빙 모드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태도에 더 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지방선거, 개헌, 이 정상회담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을 살펴보면 정작 국민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민생경제라는 사실을 민심은 전심으로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심은 천심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타? 네, 대답니다. 어디 가셨어요, 이택수 대표님? 아, 놀러 갔나요? 아니, 후배를 일시키고 자기 놀러 가는 나쁜 대표님? 나쁘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잘리나요? 원래 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타가 말로 홈런 이런 거 한 번씩 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권순정 실장님 목소리를 아침에 듣잖아요. 네. 매주 목요일 날. 네.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번 조사를. 앞쪽에 숨이 차요. 예, 앞쪽에 박지원 의원이 주로 네. 하는데 시간이. 그분께서 다 잡아먹어서 네, 불만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박지원 대표에게 이 기회에 좀 영상편지 한번 띄우시죠. 네, 제 시간 뺏지 말아 주십시오. 박지원 의원은 권순정 실장의 시간을 보장해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안 됐는데 어쨌든 네. 촛불혁명 과정을 맞습니다. 거치면서 네. 또 시민들이 더 자각했고요. 그래서 또 채용비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자신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맞습니다. 사회를 공정하게 밝히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고 네. 국민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대정신 국민의 요구 말씀하시니까 대통령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출마 준비. 출마 준비 한번 하시죠. 근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두를,
언론이 어떤 각으로 보도할까 굉장히 네.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일면 제목을 쭉 보면 한겨레는 MB 모든 걸 잡아댔다. 저는 그 신문의 일면에 잡아댔다 이런 처음 봤어요. 동아일보 제목은 참담 죄송 10여 개의 혐의는 모두 부인. 조선일보가 참 재밌습니다. 1년 새 전직 대통령 2명 구속되나. 뭐 이렇게. 그리고 중앙일보는 MB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 되길. 경향신문 볼까요? 경향신문은 법 앞에선 이명박, 국민에는 죄송, 혐의는 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제목은 지금 검찰이 출두할 때 네. 앞에서 읽었던 네. 성명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약간 본인들의 어떤 성향, 네. 언론의 논조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일보의 경우는 1년 새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구속하지 말아라 이런 건가요? 약간 뉘앙스가 네. 정치 보복에 그럼 네, 그러니까요. 되고, 예. 네. 한 명은 되고 둘은 안 두면 된다. 안 된다. 아, 조선일보 그런 논리는 아닐 테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근데 네. 이게 약간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네. 좀 부추기는 그런 그 제목이 아닌가. 근데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을 둘씩이나 감옥에 보내고 네. 되겠어요. 뭐 이런 게 네. 있었거든요. 지금의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각, 네. 감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79.5%, 80, 그러니까 10 가운데 8명은 네. 이 사법처리, 엄정한 사법처리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보수층, 그러니까 네. TK 네. 60대 이상, 네. 전부 다 지금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네. 않고 네. 엄정한 사법처리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MB에 대해서 네. 국민적 평가가 냉담한 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누가 잘했다고 봅니까? 네. 이렇게 지지도나 호감도 조사를 가끔 합니다. 네.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하면 거의 1~2% 정도로 최하위 수준에 나오는 대통령이 MB예요. 포장해라. 마침내 그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 이제나 저제나 했더니 드디어 섰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여론조사 결과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출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 네. 다른 하나는 아니다. 엄정하게 사법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둘 중에 하나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네. 엄정하게 사법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9.5%가 나왔습니다. 야. 예. 반면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게 15.3%가 나왔고요. 네. 보통 요즘에 정쟁화되는 여야 간에 그건 보통 6대3 또는 6.5대 2.5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도 많이 차이가 나게 엄정하게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한 80%가 나온 거는 네. 사실상 MB의 이 문제만큼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예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지만 네. 보수층이라든지 TK라든지 60대 이상 전통적인 어떤 보수층들이죠. 네. 또 이분들까지 엄정하게 사법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훨씬 대다수로 나왔기 때문에 예. 거의 이 문제만큼은 사실상 여야, 진보, 보수 그런 부분들이 약간 희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진보 보수 없이 네. 엄정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진짜 그 기가 찰 노릇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16가지나 나왔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아직 4대강 조사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 네. 자원외교가 아니라 자식외교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방산비리. 방산비리. 맞습니다. 지금 아직 반도 못한 거예요. 예, 손도 안 댔죠. 예. 거의 손도 안 댄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런 네. 것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조사 좀 부탁드릴까요? 다음 주에 그거 다음 주에 하시면 한번 될 것 같아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나온 것만 네. 너무 세 발을 필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의혹이나 이게 네. 뭐 거의 밝혀진 것 같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빙산의 생각이라고 일각인지. 느껴지는지 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옆구리를 조금. 이 문항 설계를 김어준 씨가 합니까? 문항 설계는 제가 하지만 예, 예. 김어준 씨가 이슈를 잡습니까?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권력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슈 파이터로 우리 오세요. 이슈 파이터. 제가 앞으로 이제 잡아드릴게요. 장인선
예. 진행자의 시대가 이야기를, 열린다. 예. 아, 이쪽으로부터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네. 아무튼 이 부분에도 한마디 좀 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공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최근에 비등해졌지 않습니까? 많이 이 여부는 올라왔죠. 매주 목요일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또 우리나라에선 미투 운동이 활발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파문 충격이 컸는데요. 안 전 지사 사태가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안전지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투 운동이 이 전반적인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입소스가 자체 조사로 지난 7일 실시하고 11일 발표한 조사, 서울 858명, 이 통신사 가상번호 무선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 접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성연령 시와 가중시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연 미투 운동이 얼마나 9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보았습니다. 영향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이 넘는 73.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지방선거에 그렇군요.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25.7%에 그쳤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다 61.1%였고요. 여성 유권자들은 남성보다 높은 76.4%가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중요한 응답자층, 유권자층은 바로 이 적극 투표층인데요. 예.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다 70%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투 운동에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가해자로 잇따라 지목을 받으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주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 책임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안희정 전 지사 개인의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책임일지 아니면 이것이 이 정부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지 물어봤는데요. 이 안 지사 개인의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이 3명 중 2명 정도인 67.1%로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부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개인적 책임 그리고 법적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이 본격적으로 이탈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더 많이 논란이 될 경우에는 영향이